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숫자, 바로 10억이라는 산을 어떻게 넘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0억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산을 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을 마주한 등반가처럼 우리는 명확한 전략과 굳건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10억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10억을 손에 쥐었을 때, 혹은 그 10억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계획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또 그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투자 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겁니다. 10억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10억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위해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고수익만 쫓다가 자칫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소중한 10억을 굳건히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는 동안 혹은 넘은 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을 모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10년 후의 10억은 지금의 10억과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투자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10억이라는 자산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매달 혹은 분기별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어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나요? 이런 목표와 원칙을 세웠다면 이제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짜야 합니다. 1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 다들 아시죠? 우리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령대별로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는 주식 40%, 채권 40%, 현금성 자산 10%, 대체 투자 10% 정도로 배분할 수 있겠죠? 좀 더 나이가 들어 70대가 된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 주식 30%, 채권 50%, 현금성 자산 15%, 대체 투자 5% 이런 식으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상이 되면 주식 20%, 채권 60%, 현금성 자산 20% 등으로 더욱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이고 각자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자산 클래스별 분산도 잊지 마세요.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특정 자산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 세계의 성장 동력을 활용하여 더 넓은 기회를 잡는 거죠. 그리고 투자 시기 분산도 중요한데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매수 시점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치 씨앗을 한 번에 다 뿌리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070%는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으로는 정기예금이나 CMAMF 등을 활용하여 12년치 생활비를 확보하고 혹시 모를 투자 기회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거죠. 이 현금성 자산은 전체의 1,02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채권 및 채권형 상품의 4,050%를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채나 지방채처럼 안정성이 매우 높은 채권부터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로 약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채권형 ETF를 통해 분산 투자 효과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나머지 3,040%는 성장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 증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배당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배당 우량주 위주로 통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와 같은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여 시장 변동성에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S&P 500 ETF나 글로벌 배당 ETF 같은 주식형 ETF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은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위험 관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분산 투자를 통해 특정 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자산 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해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미리미리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일찍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10억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10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0억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넉넉한 금액입니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평생 동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죠. 서울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고요. 만약 3% 금리만 적용하더라도 세전 연 3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니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투자 전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억이라는 산을 넘는다는 건 단순한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고 인내심의 시험이며 현명한 판단력의 결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나 레버리지는 우리를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죠.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 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생엔 평탄한 길과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쉬워 보이는 평탄한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좁고 험한 길을 가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예요.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오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의 문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죠.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JYP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하지만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도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듯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우리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것이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10억이라는 산, 장기 투자의 정상을 향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